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벼락과 함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수십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논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발목 위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각종 잡동사니들은 둥둥 떠다니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흙탕물 사이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남은 주민들은 밀려드는 물을 연신 바가지로 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무릎에 차니까. 하천 옆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는 늘어난 빗물에 하천으로 추락했고 도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봐. 어마어마하다. 옛날에도 7, 8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전남에서는 그러게요.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고립되면서 주민 65명이 집을 떠나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124채와 차량 11대가 침수됐고 전남 지역 논 279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탕물이 지금 모래가 끼어보면 좀 수확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수확이 좀 덜 납니다. 잠시 한 5년 됐습니다만 해년마다 이렇게 온 거 보면 나와서 보면 답답하죠. 전남에서는 현재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 산책로와 하천 출입구 등 49곳에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시간당 비의 양은 진도군이 103.5mm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의 경우 78.1mm로 역대 7월 내린 비 중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시간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진도군 의신면은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주민들은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장대비가 쉴 틈 없이 퍼붓고 거센 물살로 뒤덮인 도로에는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날이 밝자 굴착기를 동원해 연신 흙을 퍼내지만 5시간 넘는 복구 작업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새벽 2시 시간당 강수량 103.5mm를 기록한 진도 의신면인데요. 많은 비로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는 물론 보금자리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집안 가득 들어찬 물에 70대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세 손주와 함께 꼭두 새벽에 이웃집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겁나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탈란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방위로 물 달라들어. 무섭지 어째 안 무섭겠어. 가전제품부터 소파, 매트리스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복장이 터져요 지금. 진짜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이 세탁기까지도 안 됐고 텔레비도 고장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근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30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온 마을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무릎까지 들어찬 물에 시골집 벽에는 수해가 핥힌 흔적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일단 피했죠 다. 할머니들 와서 피하고 119 와서 다 피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 시멘트로 만든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처음 마주한 거센 비에 마을 곳곳이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담장이 무너지고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이런 일들이.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재투표까지 이어진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3차 투표 끝에 선출된 건데요. 의장 간 선거 담합과 일부 상임위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 간 갈등이 후반기 원구성에 파열음을 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이날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교육문화위원장 선출건이었습니다. 지난 1,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명진 의원이 또다시 단독 출마한 가운데 투표 전 긴장된 표정으로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엄중하신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리겠습니다. 광주시의원 전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결과 명진 의원은 찬성 14표, 무효 6표, 기권 3표로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3차 투표 끝에 교육문화위원장에 선출된 겁니다. 명진 의원께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이후 약 10일 만에 상임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의장단 투표 등 후반기 원구성 과정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의장과 1, 2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을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했지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 간 담합설이 불거졌고 또 상임위 쏠림 현상이 발생해 제비뽑기로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총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효와 기권표가 속출, 재투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서열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좀 정리한 다음에 의회 선출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의회 민주주의에 좀 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점 구조에 따른 폐해와 신임 의장단의 정치적 부재 등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 의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대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조선대학 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40여 명의 전공의가 떠난 조선대 병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을 정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귀자는 없습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병원도 전공의 345명 중 추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병원이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락을 돌렸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대학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사직 전공의들이 타 지역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권역 제한을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 처리가 지체될수록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결혼을 메꾸기가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면 결혼을 메꾸기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갈등에 환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좀 빨리 좀 타협 좀 보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이어 지역 상급 병원의 적자도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어등산의 그랜드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 1월 협약 이행 보증금 116억 원과 토지계약금 86억 원 납부 등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년 하반기 사전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완공하고 레지던스와 부대 시설은 203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2,80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중국인 조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자금이나 수출입 업체 무역 대금, 보이스피싱의 사기 자금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환치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